인문학이 대세죠. 예, 그 인문학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때가 됐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문학이 이제 대세가 된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무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하지 않았다거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은 이 생각해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번씩 고민을 해봐요. 그렇지만 제가 고민해보고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막 피부로 와 닿는 거죠. 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왜 피부로 와 닿게 됐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학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왜 여태까지 모든 그 학문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특히 이 시대 이 사회에 와서 이것이 이렇게 주목받게 되었는가 이거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그 정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었어요. 편향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힘 있는 쪽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독식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보를 마음대로 양산해낼 때마다 거기에 힘이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뭐 1인 군주제가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회가 됐었던 거죠. 그들이 전쟁 일으키면 전쟁을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뭐 종교도 전쟁을 일으켰고, 종교도 하나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 절대 군주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민중들은 그냥 그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역할을 못했던 거죠. 정보의 쏠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이것이 예측했던지 그 성인들은 나타나서 그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다 해답을 주고 있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의 우리가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는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그 인생이 뭔지 그 인간과의 관계 그 삶의 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깊이 탐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80일 넘도록 사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인간 탐구죠, 말하자면 저거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건 어디까지 제 견해입니다. 아주 짧고 우리가 굵게라고 얘기하듯이 아주 강렬하게 아주 임팩트를 주셨죠. 삶에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임팩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황금누리라는 걸 내서 압축시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이 벌써 창세기부터 벌써 탁 나오기 시작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룬 게 있으니까 벌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자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정말 구구절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전이죠. 이 유교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인의예지를 어떻게 투영하는지 그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철학이 그냥 다 묻어 있는 거죠. 자세하게 아주 풀어주신 거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공자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녹아나는 그런 삶의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정치도 하셨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자체가 정치인데 그 정치를 실제로 하셨고, 이상한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다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그런 위대한 철학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이후도 그분들의 제자들인지 그분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그 철학을 계속 발전시켜 왔던 거죠. 맞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인간들이 추구했던 것은 힘에 논리한 것을 많이 추구했던 거죠. 어떻게든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이루고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해야겠다. 그거 왜 그러냐? 인간의 의식이 대부분의 인간들의 그 의식이 그만큼 쫓아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기 힘들었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제자 수도 한정되어 있었고 그들만의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철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어떤 법맥으로 내려온다는 것까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는 못 주니까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죠. 법맥, 그래서 법통제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이런 정보를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이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선시대까지 왔다가 조선시대 말에 우리의 뭐 세국 정치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해외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차단시켜 다 닫아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옆에 우리 이웃국이고 사실 우리 형제국이라 볼 수 있는 그 일본에 의해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우리 정신과 우리 언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정신을 없애려고 했던 거고 우리 자기들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 우리 정신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잘못했던 거죠, 일본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자기 형제국한테. 여태까지 우리가 모든 그들에게 정신문화를 다 전수해 줬는데 거꾸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이 완전히 폐폐해 버렸어요. 근데 그나마 이념 논쟁으로 인해가지고 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부딪혀가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거기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정말 혹독해도 이렇게 혹독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혹독하고 혹독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당해만 했나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일제 36년 끝나자마자 5년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이념적으로 이 땅을 통일하겠다고 소련에 가서 그 사정을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뭐 48번인가 스탈린을 만나러 갔다며.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소련으로부터 무기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깨려고 김일성이 그 짓거리를 한 거죠. 아마 민족의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거예요. 지금도 그 자손들이 그 짓거리 하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 정신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잃어버리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바탕아래. 물론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 이것을 막 같이 이루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국민이 느낄 때는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산업화하면 다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민주화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적인 걸 몰라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학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것을 가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부터 알아야겠다고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되고, 예, 부자로 살면 된다. 예, 이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팽배했었고, 또 민주화를 이루기만 하면은 무엇을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 모두서 깨부시고,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뭐 민주화에 투사라고 했던 분이 다 정치계 있지만 그들이 다 부정부패 온살이잖아요. 자기들 이념 때문에 국민은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산업화도 아니고 민주화도 아니다. 그런 쪽으로 나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인문학이 이렇게 대세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 나를 찾아야겠다.